주지를 4개 4본차 이렇게 받았잖아요. 받았으면은 주지 하나에 부주지를 13개에서 15개를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계속 올라가면서 이렇게 부주지를 받고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키우고 있고, 그러면은 부주지가 몇 개가 되냐? 최하 50개에서 60개가 돼요. 50개에서 60개가 되고, 그 부주지에서 결과지를 계속 많이 만들어 줘야 돼요. 안녕하세요. 산골 자연농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자두나무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앞에 보시는 이 나무는 참고적으로 도담나무입니다. 도담자두입니다. 그리고 9년생입니다. 9년생이고 4본 Y자 수용으로 이렇게 키웠습니다. 4본 Y자 수용으로 키웠는데, 자두나무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키우고 굵은 과일을, 품질 좋은 과일을 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두나무는 수세, 그 나무의 어떤 품종에 따라 수세를 보고 식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수용을 잡아서 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본 Y자 수용으로 이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담나무나 저희 지금 앞에 보이는 거는 도담나무고요. 추위, 도담, 왕자두, 후무사 이런 것까지는 중만생종, 그 다음 추위는 만생종인데 전부 세력이 좋습니다. 세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세력이 좋다는 얘기는 나무 골간격이나 주간격을 굉장히 넓게 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추위자두나 도담자두 같은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나무에 10평을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0평. 그러니까 골간격도 넓게 해야 되고 한 8m, 7, 8m 이상 이렇게 해야 되고, 주간격도 최하는 6m 이상 이렇게 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지금 5m인데요. 이쪽에 이렇게 여기 이 나무와 이 나무가 5m인데요. 이것도 좁아요. 좁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력이 좋은 나무를 넓게 심어서 그 마음껏 나무가 자라면서 세력을 뻗게 하고, 주지, 부주지를 잘 키워서 주지 4개면은 거기다가 부주지를 주지 하나에 13개에서 15개 형성시켜서 그 다음에 그 부주지의 결과지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 앞에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만, 이렇게 키워야 자두나무가 굵은 과일을, 품질 좋은 과일을 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유목 3년까지는 최대한 나무를 많이 키워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2년 차에부터 자두나무가 꽃이 피고 과일이 달린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2년 차부터 자두나무를 벌써 과일을 달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큰 오산이에요. 2년 차에, 저는 2년 차에도 달면 안 되고 3년 차에도 자두 과일을 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유목기 3년까지는 나무를 무조건 크게 키워야 돼요. 그래야 성목이 됐을 때 좋은 과일을 단다는 거예요. 4년 차부터. 그래서 유목 3년 차까지는 무진장 많이 과일을 달지 말고 키우자는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유목 3년 차까지 주지만 키우는 거예요. 주지만 키우고 4년 차 들어갔을 때 부주지를 받자는 거예요. 4년 차. 그리고 과일은 유목 3년 차에부터 한두 개씩 몇 개씩은 다는데 4년 차부터 본격적으로 달고요. 자, 주지에만 다는 거지. 4년 차에. 주지에만 4년 차에 과일을 몇 개씩 달면서 부주지를 같이 키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큽니다. 그리고 주지를 보통 6m, 7m까지 키워야 돼요. 키워놓고 그 다음에 부주지를 키우기 시작해도 안 늦거든요. 이 자두나무는 한번 씌우면 30년, 50년 이렇게 관리하는 거거든요. 평생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이 좋은 나무를 크게 3년 차까지 크게 키워야 나중에 좋은 과일이 일단 달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말씀은 기본적으로 3년 차까지는 무조건 첫 번째 크게 키우자. 그렇게 하려면 1년 차에 어떻게 키우고 2년 차에 어떻게 키우고 3년 차에 어떻게 키우고 이런 것들이
제 유튜브 쇼츠 영상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잘 보시고 쭉 연결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영상을. 그래야 이해가 오고, 처음에 한두 분 이렇게 유튜브를 접하면은 이해가 잘 안 오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꾸 보시면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이제 이해가 좀 빨리 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4년 차에 부주지를 받는데요. 부주지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지를 4개 4번차 이렇게 받았잖아요. 받았으면은 그 주지 하나에 부주지를 13개에서 15개를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계속 올라가면서 이렇게 부주지를 받고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키우고 있고, 그러면은 부주지가 몇 개가 되냐? 최하 50개에서 60개가 돼요. 50개에서 60개가 되고, 그 부주지에서 결과지를 계속 많이 만들어 줘야 돼요. 잠시 후에 이제 전지하는 방법, 봄 전지, 여름 전지, 가을 전지, 겨울 전지, 이것도 말씀을 또 함께 말씀드릴 겁니다. 드릴 거고, 이렇게 부주지를 많이 받아서 결과지를 많이 받을 공간을 만들어야 한 나무에 20박스 이상 딸 수 있는 그런 나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4년차 가서 가위를 달면서 3년차까지는 질소기를 주고, 거름을 주고, 퇴비를 주고, 비료를 좀 많이 주고, 이렇게 해도 많이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키우시고, 4년차 가서 과일을 달면서부터는, 그때부터는 무조건 질소기를 많이 주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2, 3년에 한 번씩 간격을 띄워서 질소를, 퇴비를 주고, 비료는 그때그때 응급처치하는 거니까 열매 성장기에 비료는 주시고, 퇴비는 무조건 그때부터는 굶겨 가지고 순을 많이 나오게 하고 좋은 과일을 달자는 거예요. 질소기가 많은 순간 자두나무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도장지 발생이 많이 일어나요. 그럼 도장지가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결국은 얘네들이 생육 성장에만 집중을 하고 열매를 안 달아요. 열매를 달더라도 좋은 열매를 안 답니다. 그래서 항상 나무는 배고프게 키워야 돼요. 배고프게 키워야 얘네들이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해서 생식 성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열매를 달기 시작해요. 그럼 열매를 달았을 적에 이제 우리가 기술로서 크게 키우고 맛있게 키우는 거는 그건 이제 우리 기술로 해야죠. 그렇게 하고요. 네 번째는 나무를 무조건 굶겨가면서 열매를 달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잎이 나오면 배 쪽만 따고요. 위쪽으로 잎이 나왔더라도 잎을 최대한 저 앞에 보이는 나무처럼 이렇게 살려가면서 과일을 달고, 잎으로 나무 주지, 부주지, 가지를 보호를 해야 됩니다. 나무 가지를 일소 현상이 안 생기게 잘 보호를 해줘야 나무가 터지지 않고 병이 안 오고 나무 가지가 반들반들하면서 건강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무를 건강하게 길러야 결과적으로 좋은 과일을 달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중심 부위의 밑쪽에도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앞에 보이시죠? 이 밑쪽에도 중심 부위에도 잎을 두고 나무를 보호하자는 거예요. 나무 과지를. 그러니까 부주지를 보호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밑에서부터 나무가 표피가 나무 껍질이 건강해야 좋은 과일을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심 부위에 한 1m 가까이, 어떤 분들은 자연 개심령 하는 거 보면 거의 한 2m 가까이 과일을 안 달고 끝에만 과일을 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과일은 안 달더라도 중심 부위에는 잎은 두고, 그 다음에 과일도 봐서 굵어지겠다 그러면 거기도 과일을 달면 되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무를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중심 부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심 부위에 텅 비었다고 거기에 과일을 안 달고 그냥 내비두면
잎을 안 키우고 그냥 내비두면 나무가 망가져요. 일소현상이 와가지고 분명히 나무는 일소현상이 와서 껍질이 벗겨지고 껍데기가 두꺼워지고 하면은 나중에 가면 병도 따라 올라옵니다. 그리고 겨울에 월동하는 이런 벌레들도 거기서 월동을 많이 나요. 나무가 건강할수록 껍질이 저렇게 얇게 돼요. 얇게. 껍질이 상당히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이렇게 껍질이 두꺼운 껍질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두꺼운 껍질이 없어야 되고 건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6번째 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봄에 되면 적심을 하죠. 적심도 2번, 3번까지 하셔야 되고, 봄에는 신초, 순자력입니다. 순자력이 적심이고, 적심을 6월 중순, 6월 15일 전까지 적심을 아주 2-3번에 놓아서 철저히 잘 해주셔야 그때부터 내년 꽃눈이 잎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좁쌀만하게 쌀알만하게 이렇게 맺혀가지고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적심을 시기 놓치지 말고 제때제때 해주자는 거지. 왜냐하면 적심을 안 해가지고 도장지식으로 위로 또 이렇게 한 20cm, 30cm 계속 키우게 하면 여름전지가 돼요. 그러면 그때 가면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름전지 되면요, 그 위로 영양분을 다 올려버려가지고 내년에 꽃눈에 갈 영양분을 위로 20cm, 30cm 되는 가지로 올려가지고 나무가 영양분을 글로 올리기 때문에 그 밑에 10cm 이하에 대해서 결과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봄에 적심을 아주 제때 철저히 잘 해주시고, 자, 5월 중순부터 적심을 5월 남쪽 지방은 5월 초순부터 해야 되고, 중국 지방에는 5월 중순부터 적심을 잘 해줘가지고 순자르기를 잘해서 나무를 내년 꽃눈을 건강하게 만들자는 거죠. 자, 그리고 봄에는 적심을 2-3번 꼭 해주자. 그 다음에 여름전지는 뭐냐면, 여름전지는 자 20cm, 30cm 바빠서 못 자른 거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 날씨가 덥고 하면 우죽순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큰 거만 자르는 거죠. 큰 거 세력 조절하는 거예요. 여름전지는 세력 조절입니다. 세력 조절을 해가지고 달린 열매에 영양분을 더 그 가지로 가지 말고 열매로 갈 수 있게 그렇게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조절해주고, 봄에 적심도 물론 아주 이제 콩알 만한 이런 그런 열매에 자두에 양분을 빨리 보내가지고 자두를 빨리 잘 키우자고 적심을 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름전지도 마찬가지예요. 봄 적심, 여름전지 전부 두 가지는 과일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 맛있게 키우기 위해서 전지를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것만 위주로 하더라도, 바쁘면 큰 것만 위주로 하더라도 그늘 안 지게 하고, 과일의 그늘이 과대한 그늘을 지게 하면 또 과일이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햇볕을 어느 정도 잘 들어오게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나무 가지도 보호하면서 이런 식으로 세력 조절 잘 할 수 있는 그런 여름 전지를 해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 전지, 가을 전지는 과일 따고 나서도 하는 분 있고, 과일 따기 전에 전지를 하는 분이 있어요. 가을 전지, 과일 따기 전에, 추위 같으면 과일 따기 전에 많이 해야죠. 그래가지고 그늘도 없애주고, 그 다음에 가을 전지는 장초 전쟁입니다. 장초 전지, 장초 긴 거, 도장지로 올라가는 거, 이런 전지, 과일 따고 나서는 그런 전지고, 과일 따기 전에는 또 이제 과일 익는데 이제 잘 익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지를 꼭 1년 내내 전지는 너무 많이 크지 않게 꼭 해줘야 돼요. 해주고, 나무에 첫 번째는 그늘 안 지고 과일을 잘 이제 키울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일 따고 나서 가을에 전지를 안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그냥 과일 땄다고 그냥 두고 감사비료도 주고 감사태비도 주고 이런 식으로 월동 나기 전에 주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뭐냐 하면은 대나무밭처럼 자두나무에 그 도장지를 우죽순 세워놓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을에 도장지를 세워놓고 나무를 겨울을 보내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가을에는 어떻게 하느냐, 장초전쟁인데 그나마 올라와 있던 그런 도장지들을 전부 잘라야 돼요. 10cm 이내로 무조건 다 자르세요.
다 잘라 가지고 이렇게 잎을 키워야 동계전정 때 굉장히 또 신경 써서 결과지를 아주 잘 골라서 그때그때 적절하게 놔두고 이렇게 잘라내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을 전지는 장초 전정이고 동계 전정은 결과지 전지입니다. 그거를 아시고 전지를 잘 하셔야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상단부 있죠. 상단부 관리를 어떻게 이렇게 상단부를 보시면은 상단부 관리는요, 일단은요 안테나를 하나 세워 놓고 그 나무를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무를 잘 잘라 줘야 돼요. 안테나를 하나 세운 다음에 그 꼭대기에 어디까지 키울 것인가 판단해 가지고 제일 꼭대기에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만큼만 키우고 잘라 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 그쪽으로 쓸데없는 양분을 나무가 그 위로 이쪽으로 너무 많이 안 보내고 밑에 쪽으로 양분을 이제 모아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상단부 관리도 철저히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번째 밑에 이렇게 보시면 나무 원줄기 대목에 청태가 안 끼도록 잘 관리해 줘야 돼요. 저기에 청태가 끼시게 하면 나무가 쉽게 다른 병이 같이 옵니다. 같이 오고 수지병도 오고 이렇게 오고요. 그리고 잘 관리하시려면 탭이나 비료를 절대 가까이 주면 안 돼요. 이렇게 성목이 됐더라도 보통 1m 이상 떨어뜨려서 1m 이상 충분히 1m, 1m 50, 2m 떨어뜨려도 돼요. 성목들은. 그렇게 해서 탭이나 비료를 줘도 얘네들이 잔뿌리가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잘 빨아 올립니다. 그러니까 나무 대목 바로 밑에 저쪽에는 잔뿌리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멀리 탭이를 주고 비료를 주라는 거예요. 가까이는 절대 주지 말고, 가까이 주면은 수지병도 생겨요. 그래서 대목 관리를 아주 잘 해주자. 원줄기죠. 그래서 저 부위를 청태 안 끼게, 청태가 오면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청태 크린 빈추산이잖아요. 그거 갖다 한 번만 살포하면은 그냥 깨끗이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관찰을 잘 하셔가지고 자두나무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자두나무 건강하게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또 두서없이 몇 가지 7, 8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저희 도담나무 키우듯이 세력이 좋은 나무는 첫 번째 이런 식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가원 하시는 분들 특히 2m, 3m 심으신 분들 많은데 5m, 6m 이상 심으세요. 주간격을. 그리고 골간격은 7m, 8m 심으세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크게 키워야 됩니다. 크게 키워야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과일을 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오늘 자두나무 건강하게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